첫 단원이니까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건인데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어떤 과정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얻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건 좀 이따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럴 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인데 이것만 보면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면 한 개를 던진다라는 이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해요. 던지는 걸로 자체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1이랑 2랑 3이랑 4랑 5랑 6이랑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건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인데 이게 좀 의미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은 확통 안 배울 가능성이 큰데 확통 배우고 나면 의미가 좀 나뉘게 됩니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랑 4랑 6이라고 여러분 표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4, 6이 동시에 나올까? 그건 아닌데. 그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2, 4, 6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나온 그 마지막 하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합처럼 어떤 범위적인 개념이지 않겠나? 짝수라는 테두리라는 개념으로. 실제로 2, 4, 6이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6개라고 대답을 하고 싶겠지. 보이는 게 6개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은 테두리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얘로 만들 수 있는 테두리 개수가 사건의 개수인 거지 낱개 하나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건이라는 개념은. 그럼 사건은 몇 개가 가능할까? 과정은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나 홀수가 아닌 것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해도 과정은 나는 짝수를 선택을 했고 어떨 때는 홀수가 아닌 거를 선택을 했지만 이 결과는 똑같잖아. 이 말을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결과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몇 개 있을까? 테두리 종류가 몇 개 있을까? 그 테두리를 뭐라 부르면 제일 좋을까? 부분집합이죠.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한 예시를 나는 2, 4, 6이라고 든 거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7 이상이 나올 사건, 이름 그렇게 붙일 수 있겠죠. 7 이상이 나올 사건 하면은 하나도 없잖아, 해당되는 게. 공집합이겠지. 그 다음에 7 이하가 나올 사건 하면 1, 2, 3, 4, 5, 6 테두리 치면 되겠네. 요 전체가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건의 개수라는 것은 얘는 부분집합 개수랑 같아요. 현재로서는 2의 6승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사건은 이 하나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 용어로 치면 얘를 낱개는 근원사건이라고 부르지 그냥 사건하고 좀 용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게요. 그럴 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이런 사건을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2, 4, 6 그 사건 속에는 낱개로 3개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건하고 경우의 수 구별입니다. 용어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웠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경우의 수를 구했어? 두 가지를 구했어? 더할까요? 곱할까요? 질문을 많이 한다고. 더한다 곱한다의 기준에서 제일 큰 경계치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곱의 법칙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곱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인데 둘 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각각 사건이 또는 이라는 말이 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교집합이 없는, 공통 부분이 없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따로 계산이 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걔는 더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맥도날드를 갔는데 햄버거가 뭐가 있죠? 빅맥이 있고 상하이 버거랑 그 다음에 불고기 버거랑 이렇게 있고, 음료가 사이다, 콜라, 커피, 주스. 버거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음료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버거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이게 경우의 수는 당연히 세 가지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세 가지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를 하나씩 뜯어서 보면 빅맥을 고르거나 또는 상하이 버거를 고르거나 또는 불고기 버거를 고르거나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이럴 때 얘가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되는 이유가 합의 법칙이라는 개념이에요. 동시에 이 두 개를 고르지 않는 거고 공통 부분 교집합도 없죠. 여기 뭐 걸쳐지는 부분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 여기도 사이다만 나는 콜라 이렇게 중간에 교집합 없죠. 음료는 완전히 별개잖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음료를 하나만 고르기로 했다면 이 중에서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거나 이게 또는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가 네 가지가 돼요. 자, 햄버거를 하나 고르는 경우와 사건과 음료를 하나 고르는 사건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니까 둘을 곱해서 얘가 12가지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동시라는 개념이 얼마만큼의 그 시간적 차이를 허용할까? 진짜 0.1초에도 허용 안 되는 동시에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분 주문할 때 1초 만에 두 개 다 이야기하나? 그건 아니지 않나? 햄버거 고르고 한 1분 동안 좀 생각 좀 하다 음료 고를 수 있잖아. 뒷사람이 좀 눈치 주겠지만 안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게 뭔데? 세트? 따로 고른다면, 세트 메뉴가 아니라면. 맥도날드에서 오늘은 특별히 세트 메뉴 없습니다. 낱개로 다 고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햄버거를 빅맥을 고르기로 하고 주문하다가 잠시만요 하고 저기 친구 전화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가서 20분 동안 전화 받고 들어와서 사이다 고르면 이 경우의 수가 틀려지나?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친한 친구가 일하고 있어. 빅맥 고르고 나갔다가 5시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사이다 고르면 안 될 거 아니잖아. 경우의 수가 틀리나? 그럼 동시라는 의미는 뭘까 하면 진짜 시간적 동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연속하여라고 보는 게, 연속하여 또는 이 동시의 의미는 시간의 동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둘 다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 부산에서 대구를 갔다가 서울을 갈 건데 부산에서 대구를 가는 경우는 고속도로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서울을 갈 때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고 여기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고 전체는 6가지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이게 왜 세 가지가 될까? 이게 합의 법칙이라는 개념이에요. 얘 또는 얘 또는 얘 중에 한 개만 가야 되잖아.
교집합 없죠. 고속도로 가면서 동시에 국도 가고 이런 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없고 공통 부분이 없고 따로인 거고, 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얘를 선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럴 때 합의 법칙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할 수가 없죠.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둘은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가 어떤 의미다? 둘 다 발생한다라는 의미지 시간적 동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에서 대구 가서 볼일 보고 하루 자고 다음날 서울을 갔어. 그래도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의미는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구별할 수 있을 형태인 거고. 그래서 혹시나 개념에서 동시가 나타내는 게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얘는 둘 다 발생한다라는 의미로 봐주면 되고, 그냥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어야지 합의 법칙이 된다 했는데,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뭘까? 대표적으로 요 뒤에서 보게 될 약수 같은 개념일 텐데, 좀 간단하게 볼게요. 10 이하 자연수 중에서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10 이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2의 배수가 얘는 5가지고 3의 배수는 얘가 3가지인데 6이 중복이 되어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8이 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이 있기 때문이죠. 교집합이 있어서죠. 교집합이 없어야지만 덧셈이 가능해요. 교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집합에서 배운 포함 배제의 원리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얘가 A 집합이고 얘가 B 집합이라서 집합의 원소 개수 중에서 교집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A 집합 개수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는 형태로 우리가 개수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합의 법칙에 대한 조금 변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의 배수인 6 한 개를 빼줘서 7개가 답이에요 라는 형태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합의 법칙의 기본 원리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빼주면 돼요.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는 1에서 100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다 그래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섞인 카드 중에서 얘는 교집합이 있을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공배수가 12 곱하기 13은 100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교집합이 없네요. 그냥 따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뭐 해설에 다 있으니까 12의 배수는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7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교집합이 없는 합의 법칙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가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형태죠. 10의 배수가 교집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2의 배수가 50개가 있고 5의 배수가 20가지가 있고 10의 배수는 10가지가 있고,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에서 더한 다음에 공통 부분이 2번 더해졌기 때문에 10을 빼주는 형태로. 서로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봅시다. 100이랑 서로소인 게 뭐가 있을까요? 100은 2의 제곱, 5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랑 5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서로소 2와 5가 없는 거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전체 100개 중에서 2가 2를 가지고 있는 거는 2의 배수겠죠. 2의 배수 개수에서
요의 배수의 개수를 뺀 다음에 빼기 하면 이게 두 번 빼진 게 있죠. 10의 배수가. 그래서 다시 더해준다를 요 괄호 묶어 쓰니까 여기는 뺄셈으로 할게요. 괄호 없애는 게 덜 헷갈리려나. 전체에서 요 부분이 2나 5를 가지고 있는 개수 이야기인데 이게 2번에서 물어본 요 답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전체 100개 중에서 2번의 답인 2 또는 5의 배수인 60개를 빼주게 되면 얘는 나머지 40개는 2와 5가 전혀 없는 서로소가 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서로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방정식,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이면 거의 그냥 대입법은 맞아요. 그나마 미세한 팁이라고 한다면 대입을 하되 개수가 큰 거를 먼저 정하고 가는 것이 계산이 조금 편합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x가 1일 때 얘를 만족하는 게 뭘까? 그러면 좀 머리 아픈데 여기 z가 1인 경우에 x 플러스 2y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뭐 풀이 있는 거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z가 1인 경우는 3을 빼면 x 플러스의 2y가 8일 텐데 여기서도 2y 개수가 조금 크죠. y 개수가 x보단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y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y가 1이 되면 6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면 4가 되는 거고 3이 되면 2가 되는 거고 4 되면 0 되니까 안 돼요 해서 얘는 3개요.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2를 대입하면 6이고 6이 넘어가면 5가 되니까 x 플러스의 2y는 5가 되고 y 자리에 1 넣으면 2랑 여기 3이 되면 되고 여기에 2를 넣으면 1이 되는 거고 3이면 x 플러스의 2y가 9. 이거는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2개 합해서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 동료항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의 정의가 뭔가요? 더하기 빼기.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항은 뭘까요? 뭐가 같은 거? 개수가 같다고? 자, 3x 제곱이랑 2x 제곱은 덧셈이 가능하죠. 3x 제곱이랑 3x는 덧셈 안 되죠. 3x 제곱이랑 2y 제곱은 덧셈이 안 되죠. 여기 개수가 같은데 뭐 되나? 그건 아닌데 문자가 다르니까 덧셈이 안 되네. 얘는 차수가 다르니까 덧셈이 안 되네. 동료항의 기준은 덧셈 뺄셈이 가능한가입니다. 개수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문자랑 차수가 같아야 돼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걸 동료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부르죠.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항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동료항은 더해진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곱했을 때 동료항이 발생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개식에서 각 항은
전개한다라는 개념은요, 요거 하나랑 요쪽에 있는 한 개를 곱하고 여기랑 여기 있는 한 개를 곱하고 여기랑 여기 한 개 곱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전개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이 각각에 대한 식에서 이 문자들이 전부 다 다르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는 동량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 여기 세 개, 각각 여기마다 여기 세 개가 존재하고 여기마다 여기 세 개 존재하고 여기마다 여기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9개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를 하면 뭔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두 개 중에서 이거는 뭐 그 일반적으로 뭐랑 곱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왼쪽 오른쪽 순서는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뭐를 가져올 건가 해서 여기가 세 가지고 여기서 뭐를 가져올 건가 여기에 세 가지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항이 더 곱셈이 더 늘어나도 또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할지 모르겠는데 A 더하기 B 제곱은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올까? 얘는 A 제곱에 AB에 그 다음에 전개한다 생각하면 우리 처음에 전개식 배울 때 BA 적고 B의 제곱이 했는데 얘가 동량이 되어서 하나의 항이 되기 때문에 세 개가 되어라는 형태로 배우죠. 얘가 다 다른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 근데 같은 거에 대한 거듭제곱은 동량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생각할 거리가 생기죠. 이거는 수학의 범위는 아닙니다. 얘는 확통해서 배웁니다. 항은 줄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면 3x 제곱에 더하기에 2x라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일까? 두 개지. 근데 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면 항을 5개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겠지. 최대한 합칠 건 합치고 한 개수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합쳐서 하나의 항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A 더하기 B에 대해서 10승에서 얘는 항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는 수학 범위는 아닙니다. 확정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거를 거듭해서 곱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거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곱의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는 예시를 적고 여기는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72 정도 해볼까요? 72는 98, 2가 3개가 있고 3이 2개 있는 형태입니다. A의 P승, B의 Q승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왜 그렇죠? 왜 지수 플러스 1에서 할까? 이유는 모르고. 간단하게 표로 표현을 해보면 약수 중에서는 2가 없는 것도 있고요. 2가 1개 있는 것도 있고 2가 2개 있는 것도 있고 2가 3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약수 중에서는 3이 없는 것도 있고 3이 1개 있는 것도 있고 3이 2개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를 채우면 얘들이 약수가 됩니다.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2가 없는 거니까 3이 되고, 3이랑 6이 되고, 3이랑 12가 되고, 24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9가 되고, 해서 소인수 분해된 요 각각에 대한 소인수가 없는 것부터 다 있는 것까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 요 칸수가 약수의 개수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1입니다.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5의 제곱이 달라붙으면 약수 개수는 지수 플러스 1인 건 알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서는 입체적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 흰색 판때기에는 5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살짝 폭에서 판을 하나 더 그려요. 이 판에는 전부 다 곱하기 5가 한 개가 곱해져 있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판 하나 더 그려서 여기는 5가 두 개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판 여기가 2승이기 때문에 판이 총 3개가 있는 거잖아. 얘네들 입체로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수 개수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약수 개수는 얘는 P 플러스 1의 Q 플러스 1의 형태가 되었죠. 약수의 총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약수의 총 합은 눈에 보이는 이거 더하세요잖아. 맞죠? 더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더하는 게 효율적일까? 여기 왼쪽 거 싹 다 더하면 이쪽만 다 먼저 더해 볼게요.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인 거고, 두 번째 줄 싹 다 더하면 3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인 거고, 싹 다 더하면 얘는 3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인 거고, 요거를 더한 게 답이겠죠. 여기 3의 0승 1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분배법칙으로 묶어보면 곱은 곱이란다 합은 괄호로 묶어보면 얘도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잖아. 얘가 전체에 대한 합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합이 뭐냐 그러면 합은 여기 메뉴처럼 적어놓은 요 부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얘가 합이 돼요. 그럼 얘를 일반화시켜서 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에 땡땡땡 A의 P 곱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B에 대해서 Q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얘가 약수에 대한 전체 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약수의 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약수를 다 곱하면 곱은 자리가 애매해서 여기 넓은 데다가 적어 볼게요. 예시 안 되겠다. 72에 대해서 약수 곱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약수를 한번 적어 보면 자 1이랑 여기 있는 것부터 좀 적어 볼게요. 1 작어부터 적습니다. 1, 2랑 3이랑 4랑 6이랑 8이랑 9랑 10이랑 18, 24, 36, 72를 곱하세요잖아. 무슨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오, 완전 똑똑.
얘랑 곱하면 70이죠. 얘랑 곱해도 7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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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72의 거듭제곱이네. 그래서 얘는 72에 대해서 거듭제곱인데 몇 승 한 걸까? 6승이죠. 왜 6승이지? 72가 6개 있는데 왜 6개가 있게 됐냐 그 말이지. 이 72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72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72가 6번 곱해졌다 이거잖아. 요 72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소모가 됐고 뭐가 사용됐습니까? 약수 2개 사용되죠. 그러면 얘는 72에 대해서 6승인데 이 6이 의미하는 게 왜 6이냐 그러면 약수가 12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일반화로 표현해 보게 되면 72 n의 거듭제곱인데 얘 뭐가 들어가느냐면 2분의 약수 개수 약수 개수에 대한 절반만큼의 거듭제곱이 약수의 곱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럼 제곱수는 어떻게 할까? 16의 약수 16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6은 여기다 적어볼까? 여기 할게요. 16은 1이랑 2랑 4랑 8이랑 16이랑 이게 5개가 있어서 약수의 곱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얘는 16에 대해서 약수 5개인데 2로 나누니까 왠지 제곱근이 좀 이상하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곱수라서 2분의가 없어져요. 2랑 16이랑 제곱근 구하면 얘는 4의 5승 또는 16의 2승에다가 여기에 대한 제곱근 또한 중간에 외톨이 부분으로 지 혼자 존재하는 4는 단독으로 생기는 형태라서 제곱수가 2분의 홀수가 나와도 얘는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의 곱은 이 형태에서 이게 제곱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럼 이런 기본적 배경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60은 3개, 소인수 분해하면 2가 3개, 3이 2개, 5가 1개. 약수 개수는 어디 갔나요? 지수 더하기 1이었죠. 그래서 여기 약수 개수는 4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2 해서 얘는 24개. 공약수 개수는 뭐랑 같냐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랑 같죠. 공약수를 다 찾으세요 라는 말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360하고 540은 최대 공약수가 180이니까 180은 두 개, 한 개. 그래서 여기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공약수는 18개 있고. 자, 3번에 보면 책에서는 그냥 2가 있는 걸 계산을 했잖아. 맞죠? 그럼 이거 여집합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약수 전체 중에서 2의 배수라는 건 2가 있는 거를 물어봤는데
전체 중에서 2가 없는 걸 빼도 괜찮지 않겠나? 2가 없는 거라는 개념이 뭘 것 같아? 전체 약수 개수 중에서 2가 없어요. 2 없음. 2가 없다라는 말은 얘들로 만들 수 있는 약수 이야기인 거잖아. 얘는 2가 없겠지. 얘만으로 만들면. 그러면 전체 개수는 24개라는 거 알고 있지? 요걸로 만들어지는 약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이라는 게 6개 되죠. 그래서 얘는 18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책 해설처럼 풀어도 돼. 도로망은 쉬우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A에서 C로 가는 건 합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3가지가 되고, 여기도 3가지가 되고, 여기는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는 형태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는 3 곱하기 3으로 곱의 법칙으로 나타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3 해서 6가지가 되고, 그 다음 요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또는 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15가지가 돼요 라는 형태로 답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동건이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인데, 한 사람이 간 중간 도시라는 게 이쪽 이야기하는 것 같아. C랑 D를, 그래서 동건이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가버리게 된다면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아래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3이 되고, 수진이가 갈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3이 되고. 둘은 곱할까 더할까? 동시에 일어날까? 두 사건이 다 일어날까?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잖아. 이게 동시에라는 개념이죠. 동건이가 가고 하루 뒤에 수진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둘 다 일어나니까 얘는 곱셈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아래로 가는 경우는 54가지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진이가 위쪽으로 가고 동건이가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수진이가 3 곱하기 3 해서 9가 되고, 동건이가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고, 이 둘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54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얘 또는 얘는 또는 개념이죠.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동건이가 위로 가면서 아래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덧셈 개념이 돼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지 싶은데, 보겠습니다. 조건부터 먼저 볼게요. 영역은 5개입니다. 서로 다른 5가지 색, 총 5가지 색을 쓸 수가 있고, 같은 색은 쓴 거 또 써도 된대요. 다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같은 거 색칠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A가 가장 많이 여러 군데 접하고 있기 때문에 A를 먼저 결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C를 먼저 결정한다면 E랑 좀 복잡한 관계가 생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A가 모든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먼저 결정합시다. 5가지 색 중에서 여기 하나를 결정한다. 이 5가지 색을 스몰 a, b, c, d, e라고 할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를 색칠을 했어요. 5가지 중에 하나 골랐어요. 5가지. 여기는 A만 아니면 되죠. A만 아니면 돼. 그럼 여기에는 4가지가 가능하죠. 여기에는 뭐 B를 색칠을 했다 합시다. 그럼 C는 여기서 A랑 B만 아니면 돼요.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C, D 중에서 예를 들어서 D를 색칠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A랑 D만 아니면 돼요. 3가지가 가능하죠. 뭐 B를 색칠할 수도 있습니다. 쓴 거 또 써도 된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A랑 B만 아니면 돼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가능하고 뭐 2를 색칠을 했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5, 4, 3, 3, 3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간단한데 하나씩 변화를 좀 줘 볼게요. 중간에 없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뭐 사색이라고 합시다. 색은 네 가지. 사색을 가지고 구별돼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름을 A, B, C, D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에는 아무거나 색칠을 해도 되죠. A부터 해봅시다. 여기 네 가지가 가능해요. A를 색칠을 했다. 이 사색을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면 여기는 A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B를 색칠을 했다. 그럼 여기서 B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는 뭐 C를 색칠, 뭐 B만 아니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뭐랄까요? C를 색칠을 했다. 세 가지 B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고 뭐 C를 색칠을 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A랑 C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색칠을 했다. 두 가지 중에 골라서 한 개를 골라 색칠했다. 예를 들어서 뭐 B를 또 써도 되니까 B를 색칠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틀립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얘가 B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C도 되고 D도 되고 A도 됩니다. 그러면 C를 색칠하는 경우랑 D를 색칠하는 경우랑 A를 색칠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C를 색칠을 했을 때는 A랑 C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 다음 A랑 D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여기 D를 색칠을 했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다가 A를 색칠을 했다면 이 A랑 A만 아니면 되죠. 이 영역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면과 이 면이기 때문에 A만 아니면 돼서 얘는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풀이를 하겠다 그러면 4랑 3이랑 각각의 경우마다 얘를 다 더해서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에 3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 돼요. 좀 복잡하죠. 그러면 얘를 조금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이 색이랑 이 색이 같을 때랑 다를 때랑 뒤에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같을 때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A 영역이랑 C 영역이 같은 걸 색칠한다면 이 둘을 가장 먼저 결정을 하고 가요. 얘를 결정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A, C를 동시에 결정합시다. 얘는 네 가지. 그 다음에는 B 영역을 결정합시다. 여기 색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D 영역을 결정을 지을 거면 역시나 A 여기서 고른 이 색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A랑 C가 만약에 다르다면 A를 먼저 결정 4가지, 그 다음 C를 결정, 얘랑 달라야 돼요 3가지. 그러면 여기 색칠한 거랑 여기 색칠한 게 다르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는 요거랑 요거랑 달라야 돼서 2가지가 됩니다. B는 2가지가 되고 D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얘도 2가지가 돼요. 얘도 곱하고 이 둘을 더해도 역시나 여기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8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 때는 이런 형태는 얘랑 얘랑을 나눠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또 궁금증이 있죠. 왜 이쪽으로만 나누나요? 여기도 나눠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AC가 같나 다르나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여기 한번 볼게요. AC가 같을 때 BD가 세 가지 중에는 요 속에는요 B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대각선으로만 먼저 결정을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C가 다르다라고 할 때 4, 3 딱 됐는데 요 두 가지 중에서는 색을 여기를 A를 색칠했고 얘를 B를 색칠했다면 얘가 CD가 되거나 CD가 되거나 DC가 되거나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 나누고 자시고 하는 게 없죠. 여기는 뭔가 나누면 좋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여기서 A에서 B를 결정을 하고 B에서 C를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C에서 D를 결정을 했을 때 처음 결정한 거랑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여기가 인접하는 영역이 생긴다면 얘가 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뭐냐와 연관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게 돼요. 얘는 B가 닿는 요 영역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얘랑 만나지는 않죠.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시야가 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다가갔을 때 마지막에 E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랑 영향 받는 게 아니라 A는 원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얘가 인접하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 회전되는 형태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회전되는 형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얘가 두 번째 경우고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중간에 칸이 하나 더 있다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얘를 D라고 E라고 하고 얘는 오색을 쓴다 합시다. 오색 쓰고 쓴 거 또 써도 돼요. 중복 가능. 그 다음에 경계는 구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A는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지 계산이 좀 편합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서부터 하겠어 한다면 이거 결정하면 얘랑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색이 뭐 결정이 되고 이게 좀 많이 복잡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얘랑 같으면 C는 한 개만 피하면 되는데 얘랑 다르면 두 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접하는 A를 좀 먼저 결정을 하고 갈게요. 그럼 A를 결정했다 칩시다. 여기는 5가지 중에 가능 뭐 A를 색칠했다 치면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거는 스몰 a만 아니면 되죠. 4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B를 색칠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A, B가 잠시만. 아까 요거 같을 때 다를 때 요거 같을 수는 없네요. 아까 그 말은 뭐 실수, 생략. 여기서 요거 결정하고 요거 결정했을 때 요 부분은 A, B만 아니면 되죠. 3가지가 가능해요. 그 3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스몰 C를 색칠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B를 색칠을 할 수도 있고 왜? B랑 떨어져 있으니까 쓴 거 또 써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썼던 뭐 D를 색칠을 하거나 E를 색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B를 색칠하면 여기는 A, B, B만 피하면 되니까 B, A, B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3가지가 되고 D를 색칠하게 되면 B, A, D를 피해야 되니까 2가지가 되고 E를 색칠해도 마찬가지로 2가지가 되고 경우가 나뉘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회전되는 느낌으로 볼 때 왜 이렇게 복잡해지느냐면 요 부분이 회전되는 요 중간에 시작하는 요거 빼고요. 테두리에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요렇게 방향으로 갔을 때 회전되는 처음이랑 회전되는 마지막이 인접하고 있어서 뭔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 두 개를 나누고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는 고정입니다. 얘는 5가지 중에 하나 해서 A를 색칠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여기랑 B랑 D를 먼저 결정을 하거나 C를 먼저 결정하거나는 상관없습니다. B, D가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B랑 D랑 같다고 해도 중간 거부터 먼저 합시다. 여기는 가장 많은 데 붙어 있으니까 A를 결정하는 경우는 흰색으로 할까요? A를 결정하는 경우는 일단 5가지입니다. 그 다음 BD는 같은 색을 쓸까요? 하나 결정하면 얘는 자동이라서 BD는 합쳐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합쳐서가 아니라 동시에. 여기는 4가지가 가능해요. 여기에 빨강 칠하면 자동으로 빨강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 A를 색칠했고 여기에 BB를 색칠을 했다면 이제 C는 2가지만 아니면 되죠. 3가지 가능하고, 그 다음 E도 여기랑 여기랑 요것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B랑 D가 다르다면 A 결정은 5가지 고정입니다. 그 다음 B는 A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D는 D 먼저 결정합니다. D는 B랑 달라야 되니까 A랑도 달라야 돼요. A랑도 다른데 요 건너편에 있는 B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3가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 C는 보면 얘랑 얘가 다르죠. 이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 얘랑 다 다릅니다. 3가지 색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가능한 게 2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E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가 되고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 둘은 계산해 보면 420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요 뭐 영역이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서 요 부분이 접하고 있는 형태. 여기에서는 얘랑 얘가 A를 삥 둘러서서 접하면 이 그림이 되겠죠. 이럴 때는 대각선 쪽으로 하나를 정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은 방법의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에 이게 무슨 차이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방법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방법은 크게 고민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10원짜리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지불 방법이라는 것은 50원을 두 개를 주나 100원짜리를 한 개를 주나 같든 말든 방법 자체는 달라요. 그래서 지불 방법은 이 화폐 종류를 얘를 뭐라 할까? 빨간 종이가 두 개가 있고 파란 종이가 두 개가 있고 노란 종이가 세 개가 있어요. 이 종이를 주는 방법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 종류가 다르면 다 달라요. 그럼 얘를 주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빨간 종이랑 파란 종이랑 노란 종이가 이렇게 두 개, 두 개, 세 개 있을 때 이걸 준다라고 한다면 빨간 거만 한 개를 줘도 얘는 주는 거잖아. 파란색 한 개만 줘도 이거는 주는 거잖아. 맞죠? 지불로 바꿔서 생각하면 100원짜리 한 개만 줘도 100원 준 거고 50원짜리 한 개만 줘도 준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지폐를 안 주고도 지불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 두 개로 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거를 안 주고 다른 거를 줘도 괜찮으니까 빨간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개수 플러스 1만큼 가능하지 않을까? 빨간 거 안 주고도 파란 거 노란 거로도 뭔가 줄 수 있으니까 빨간 거는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두 개 주거나가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불 방법의 수는 빨간 종이를 안 주거나 한 개를 주거나 두 개를 주거나 해서 플러스 1에서 세 가지, 여기에도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두 개 주거나 해서 세 가지, 얘는 안 주거나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하나도 주지 않는 경우가 요 속에 한 가지가 딱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도 안 주고 여기도 안 주고 여기도 안 주는 게 여기는 있잖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빼기 1을 해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안 주고 여기 한 개 주고 여기 두 개 주는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다 안 주는 경우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액은 뭐 왜 다를까? 금액은 요 1번 예시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를 주게 되는 경우랑 50원짜리를 두 개를 주는 경우가 금액적으로는 받는 사람 기분은 뭐 동전 두 개 받으면 안 좋고 100원짜리 한 개 받으면 좋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상관없잖아. 맞죠? 그럼 얘 둘이가 같으니까 이 방법 중에서 중복이 있어서 뭔가를 좀 빼줘야 될 상황이겠지. 중복되는 걸 확인을 해서 걸러줘야 되잖아. 그러면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 중복의 경우가 존재하게 되면 확실히 방법이랑 금액 생각하면 방법은 많고 금액은 중복 때문에 더 작아지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 중복이 없으면 그때는 지불하는 금액이랑 방법이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중복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나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둘이가 중복이 있든 말든 금액은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금액은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5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10원짜리가 세 개가 있는 경우랑 10원짜리가 8개가 있는 경우랑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 금액 이야기합니다. 금액. 이건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10원 줄 수 있고 20원, 30원, 그 다음에 40원은 못 주죠. 50원 줄 수 있고 60원, 70원, 80원 줄 수 있지. 근데 얘는 10원짜리가 8개 있으니까 얘는 10원부터 80원까지 다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둘은 확실히 경우가 좀 다르죠. 얘는 잔돈이 많으니까 종류별로 다 줄 수 있는데 얘는 40원을 못 주지.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50원짜리가 한 개가 있고 10원짜리가 4개가 있는 거랑 10원짜리가 9개 있는 거랑 얘는 어떨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90원 다 되지. 10원부터 90원 다 되고 얘도 90원이 다 되잖아. 이 경우는 둘이가 같을 것 같아. 그러면 동전이 두 개가 있는 것보다는 동전이 한 종류만 있는 게 뭔가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계산이 좀 편할 것 같고 얘는 같지가 않지. 경우의 수가. 그럼 얘는 바꾸면 안 돼. 그럼 바꾸면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 큰 돈의 화폐를 이렇게 10원짜리로 바꿔 생각해도 되냐 안 되냐는 이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연속적이지. 이 잔돈이랑 이 돈이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연속적이면 됩니다.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서 그 다음 큰 화폐인 50원짜리랑 연결이 된다면 얘는 동전을 잔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산이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 돈이 10원짜리가 5개가 되어서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형태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50원짜리는 2개가 있고 10원짜리가 4개가 있다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여기 지불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2개, 4개 있는데 안 주거나 1개, 2개 주거나 0, 1, 2, 4 해서 얘는 3 곱하기 5에 하나도 안 주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얘 빼기 1 하면 얘가 방법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지불 금액은 이게 돈이 연속적인가? 10원에서부터 40원 주고 50원 주고 연속적이죠. 끊어지는 부분이 없지. 그럴 때는 큰 돈을 잔돈으로 환전을 해서 10원짜리가 몇 개 있다? 14개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14가지 경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중복이 있을까? 여기서처럼 방법은 다른데 금액이 같은 게 있네 라는 중복이 있을까? 중복은 없죠. 솔직히 굳이 바꿀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바꿀 이유가 있나 없나는 나중에 판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바꾸고 생각하자. 얘는 중복은 없어요. 같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서 들었으니까 얘는 중복이 없어서 여기에서 경우의 수만 만약에 따져본다면 2개 있으니까 플러스 1에서 3 곱하기 5에 마이너스 1을 해서 14를 만드나 여기 동전이 14개가 있어서 14개를 만드나 이 솔직히 잔돈으로 안 바꿔도 괜찮은 경우이긴 해. 그런데 언제는 바꾸고 언제는 바꾸지 말자를 구별하기 싫어서 일단 잔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생각하자는 소리예요. 그 바꿀 수 있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자? 돈이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연속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 아니냐 연속적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1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50원짜리가 1개 있다면 이거는 50원짜리가 5개 있는 경우랑 금액만 이제 이야기할게요. 금액만. 이거는 금액이 어떨 것 같아? 다르다. 이거 줄 수 있는 경우는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이잖아. 그럼 얘는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같지 않나? 금액이 같죠? 얘는 같아요. 같아요. 그 다음에 연속적일까? 50원짜리가 학생들이 헷갈리던데. 이거는 환전해도 괜찮은 경우인가? 아니면 바꾸면 안 되는 건가? 끊어져 있나? 60원 끊어져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얘도 60원 못 줘. 최소 단위 화폐로 생각하자고. 여기서 최소 단위 화폐가 뭐지? 50원이지. 50원을 최소 단위로 생각해. 10원 따위는 머리에서 잊어버려.
50원짜리 최소 단위로 보면 얘는 연속적이지 않을까?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이어져 있잖아. 최소 단위로 보면. 그래서 얘는 이거랑 현재로서 금액으로는 같은 경우에요.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 더.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50원짜리가 세 개가 있는 거랑 50원짜리가 7개 있는 거랑 얘는 어떨까? 금액적으로 여기는 50원, 100원, 150원 땡땡땡 350원 가능하죠. 얘도 50원, 100원, 150원, 200원 땡땡땡 350원 가능하죠. 줄 수 있는 금액 폭은 똑같잖아. 그럼 얘는 요거 비교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불 방법은 몇 가지지? 두 개, 한 개 있는데 3 곱하기 2 빼기 1인 거잖아. 여기에서 지불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죠. 얘는 둘이가 같네? 왜 같을까? 중복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요렇게도 줄 수 있고 요렇게도 줄 수 있는 게 없지. 여기에서 가능한 모든 금액은 중복되는 게 없는데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어떨까? 100원을 줄 때 100원짜리 하나 줄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 줄 수 있는 방법적 여유가 생겼잖아. 내 마음에도 갈등이 생기겠지. 아, 50원짜리를 두 개를 줘버릴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그렇다면 방법이랑 금액에서 확실히 뭔가 개수 차이가 나지 않겠냐고. 그럼 그걸 따져서 중복을 빼주느니 얘는 확실히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를 구별하지 말고 둘 다 바꿔서 풀 건데 고민하지 말고 얘는 중복이 생길 거니까 확실히 방법이랑 금액이랑 다를 거야. 그러면 금액으로 풀기 위해서는 잔돈으로 바꾸면 뭔가 계산이 편해지잖아. 얘는 연속적인가? 최소 단위 화폐인 50원 기준으로 볼 때 얘는 연속적인가? 연속적이죠. 50원짜리, 500원짜리는 한 개만 있어도 돼요. 한 개만 있어도 여기 보면 50원, 100원, 150원, 200원 얘는 50원짜리는 한 개만 있어도 100원짜리에 대해서는 50원, 100원 저 둘만의 관계에서는 연속적이야. 얘도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세상에서는 연속적이야. 얘는 그래서 금액 계산할 때는 무조건 바꾸고 풀어야 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짜 됐을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더 예시될 건데 큰 거 하나 해볼게요.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고 요거 똑같이 적을 겁니다.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50원짜리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지불 방법은 2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입니다. 이제 지불 방법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지불 금액은 어떨까? 지불 금액은 이게 연속적인가? 100원하고 1000원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100원 주고 200원 줄 수 있는데 300원 못 주죠. 그 다음 1000원으로 점프하잖아. 얘는 연속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방법의 그 개수가 틀려. 그래서 바꾸면 안 돼. 얘는 어떻게? 얘는 50원, 100원 입장에서는 연속적이죠. 얘는 바꿔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서 풀어야 되느냐면 1000원짜리는 못 바꿔요. 얘는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로? 7개 있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바꿀 만큼 잔돈으로 바꿨죠. 이제 여기에서 방법 생각하면 몇 가지가 가능할까? 그러면 2 곱하기 8 빼기 1일 거 아니야. 이게 이걸로 줄 수 있는 금액의 금액의 경우의 수예요. 방법은 그냥 구하는 거잖아. 방법은 고민 안 합니다. 2, 3, 4, 2 곱하기 3 곱하기 4에 빼기 1이에요. 얘는 15가지죠. 다르지? 왜 다를까?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중복이 있고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 하지 말자고. 무조건 잔돈 바꾸면 해결이 된대. 중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얘를 바꿀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잔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된대. 언제 잔돈으로 바꾸지? 연속적일 때 돈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연속이라서 니는 잔돈으로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자는 소리예요. 좀 이해됐습니까? 진짜 됐을까? 그러면 이제 화폐점 종류 여러 개에서 예시를 한번 2개 정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어떤 예시가 좋을까?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한번 해봅시다. 1,0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50원짜리가 1개 있어요.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 지불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방법이라고 합시다. 방법은 고민하지 마세요. 빨간 종이, 노란 종이, 파란 종이, 흰 종이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요 중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다?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가 포함이 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지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기 1을 해요. 방법 밑에 적어야지. 해서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금액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요 2개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는 자, 중복이 존재하냐 생각 안 합니다. 중복 이야기 아니에요. 중복이 아니라 뭐다? 잔돈으로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얘는 바꿀 수 있을까? 500원이 최소 단위라면 얘는 500원으로 연속적이냐라는 이야기예요. 500원, 1,000원, 1,500원 이상. 이게 다 합쳐봐야 3,500원이잖아. 최소 단위 500원으로 모든 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됩니까? 되잖아.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연속적이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꾸자? 500원짜리 몇 개로? 뭐 돈 모릅니까? 7개로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연속적이니까. 여기는 500원하고 100원은 연속적입니까? 100원, 200원인데 300원이 없지. 얘는 연속적이지 않아. 그래서 얘는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바꾸면 안 돼. 얘는 어떻습니까? 50원 세상에서는 연속적이죠. 그럼 얘 2개는 뭐로 바꾸자? 50원짜리가 5개 있는 걸로. 그럼 얘 가지고 금액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6 빼기 1. 보자. 얘는 그 71인가요? 이 차이가 왜 생겼느냐 그러면 중복이 되게 많았네. 맞죠? 그럼 그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그 금액을 조금 줄일게요. 1,000원짜리가 1개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어서 얘는 1개만 해서도 이거 연결되는 형태였죠. 근데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얘도 연결되죠. 그 다음에 50원짜리까지는 하지 맙시다. 10원짜리가 한 3개 있어요 정도만 할게요. 자, 얘도 연결이지. 그럼 요 둘은 방법 말고 금액만 보겠습니다. 금액, 뭐 정문 한 줄이니까 방법 잠시 적고 갈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빼기 1이 방법이고, 금액은 얘랑 얘 세상에서는 500원짜리로 바꾸면 되잖아. 연속적이죠. 그래서 얘를 500원짜리로 바꿔. 그래서 얘는 요 둘을 합쳐서 500원짜리가 뭐가 있다?
세 개 있어요입니다. 근데 얘가 연결되지 않나?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다 되죠. 그럼 얘는 얘랑 합쳐서 생각을 하면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바꾸면 되잖아. 1,500원하고 400원이니까 얘는 1,900원이니까 이거 19개 있어요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 19개 되고 여기 3개 있으니까 얘는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불 금액으로 볼 때는 얘가 19 플러스 1에서 20 곱하기 4 빼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금액하고 방법하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잔돈으로 언제 바꾼다? 연속적일 때. 환전이 가능할 만큼 돈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500원하고 100원짜리랑 이게 5개가 있어서 이 금액이랑 이 500원 단위랑 같아서 똑같아져서 바꿀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연속적이면 된다. 그래서 5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것들은 그 위에 단위에 대해서 한 개만 있어도 바꿀 수 있어요. 다만 한 개 있으면 중복은 안 생겨. 안 바꿔도 경우가 바뀌진 않아.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 이건 아니에요. 한 개는 안 바꿔 50원짜리 500원짜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풀이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잔돈으로 바꾸고 갑시다. 금액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풀어봐야 되는데 이쪽만 지우고 풀읍시다. 자, 문제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요.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연결되네. 10원짜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얘는 연결이 안 되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도 없이 지불할 때 1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 곱하기 3 곱하기 4에 빼기 1 금액은 이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얘죠. 이 둘을 합쳐서 뭐로 바꾸자? 50원짜리 4개랑 같잖아. 얘랑 연결 안 되죠. 10원짜리가 4개였으면 연결될 텐데 3개밖에 안 돼.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금액 생각을 하면 금액은 5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여기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랑 차이가 생기는 거 보니까 중복이 있나 봐. 그 중복은 어디서 생길까? 100원짜리 한 개 줄 때랑 50원짜리 두 개 줄 때랑 거기에 따른 10원짜리를 주니 많이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뉘었다는 소리죠. 구별되겠습니까? 자, 확인 체크 257번에서 500원짜리가 한 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많네요. 7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지불 방법을 구해보면 A는 2, 8, 4 빼기 1 얼마죠? 24.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얘는 연속적이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500원 줄 때 이거 한 개 줄지 요거 5개 줄지가 다를 거고 중복이 생기겠네요. 중복은 관심이 없지만 그럼 얘는 뭐로 바꿔서 생각합니까? 100원짜리 1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10원짜리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3개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금액은 13 곱하기 4 빼기 1
해서 A 더하기 B는